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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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지 않습니까? 뭐 이런 트집도 이런 트집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잘 지냈어요? 네, 얼굴이 좋아지셨는데요. 오자마자 초대형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가슴 뛰게 하는 일들인데요.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지게 됩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몇 년 하셨어요? 예, 제가 2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벌써 그렇게 흘렸네요. 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할 뉴스 시사인 김은지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낯서네요. 네, 네. 부끄럽네요.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갑자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아침에 음악 들으니까 참 좋네요. 가사도 굉장히 잘 귀에 들어오고요. 맞습니다. 희망한단 얼마냐라고 하는데 지금의 상황과 딱 들어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매우 낫습니다 보면. 네, 경알못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경제를 잘 모른다라는 취지의 일종의 신조어인데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김은지 기자 알아보려고 해도 알아볼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최소한 요즘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유명인들 네이버나 구글에서 보면 보통 다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김은지 기자는 일반인이다. 일반인인데 근데 유명하다 안 유명하다는 이게 상대적인 거여서 누군가에게는 되게 일반인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저 같은 일반인한테는 어쨌든 미디어에 나오니까 유명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쨌거나 알아봤더니 저 같은 김은지 기자 알아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는 블로그에 김은 기자는 알아볼 수가 없다. 한낱 사진 한 장도 자료에서 뽑을 수 있는 게 없고 동영상 캡처 유튜브에서 캡처한 거, 그것도 뉴스공장에서 캡처한 사진들, 아니면 이화에 대해서 학생들이 찍어놓은 거 그거 캡처한 거 그게 김은지 기자의 전부입니다. 베일 속에 가려져 있어요. 근데 되게 매력이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제 입장에서 접근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김은지 기자는 일단 뉴스공장에서 시사인에 소속된 입장으로 뉴스공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진우 기자가 예전에 최근까지도 시사인에 있었거든요. 그냥 주진우 기자의 어떻게 보면 김은지 기자가 주진우 기자가 어떤 스승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주진우 기자가 형형하고 따르던 친구처럼 지내는 김어준 뉴스공장에 김은지 기자를 소개시켜준 거죠. 그래서 김은지 기자는 김어준 공장장을 전적으로 서포팅을 해주는 거죠. 서포팅을 해주는 그러니까 2인자로서 행실이 너무나 완벽합니다. 첫 번째로 김어준 공장장의 김어준 생각을 얘기하고 나서 곧바로 자기가 말했던 자기 생각을 김은지 기자한테 곧바로 이제 왼쪽을 바라보면서 말해요. 이런데 이렇다 했더니 그럼 김은지 기자는 거기서 대본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 김어준 공장장이 하는 추임새를 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김어준 공장장이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축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해박해요. 김어준 공장장도 상당히 박학다식한데 이 부분을 맞춘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 김어준 공장장의 말을 끊지 않습니다. 그냥 김어준 공장장이 잠깐 쉬는 타이밍을 쏙쏙 들어가면서 김어준 공장장의 말을 흐름을 절대 끊지 않고 같이 흘러가듯이 추임새를 놔주는 거죠. 그리고 보충 설명, 그리고 김어준 공장장이 잠깐 잘못 알고 있는 걸 곧바로 민망하지도 않고 무안하지도 않게 바꿔주는, 변경해주는, 보완해주는, 더 첨삭해주는 이러한 역할들을 엄청 잘합니다. 그거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 대단하다. 이게 같은 소속이면 그렇다고 쳐요. 근데 TBS 소속이 아니잖아요. 그냥 시사인 소속이야. 그냥 같이 뭐 회의를 하고 원탁 테이블에서 뭐 밤새도록 취재를 같이 하고 이런 사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냥 이게 지금은 더 잘 되죠. 더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고 있죠. 근데 2017년도에도 김은지 기자는 잘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이제 김어준 공장장이 오늘의 뉴스는 뭐죠? 라고 물어보면 그냥 하나씩 얘기하잖아요. 순서대로 중요한 현안부터 굵직한 것부터 이제 척척척 내보내는데, 그렇게 이제 정리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직접 정리한 것 같아요. 뉴스 앵커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단어의 구성 배열이 아니라 김은지 기자만의 그 함축적인, 줄여서 김어준 공장장 스타일이 받아들이기
편하게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럼 김어준 공장장이 곧바로 다 듣지 않잖아요. 김어준 공장장의 특징은 다 어떤 정보를 다 듣지 않잖아요. 정보를 듣다가 거기서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요약하고 정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부분을 김은재 기자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자기가 어떻게 접근할지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렇게 잘 맞추기가 쉽지 않죠. 이거 뭐 회장 비서, 사장 비서도 그 정도 하기 힘들죠. 그 정도로 2인자 역할을 완벽하게 해주고 있다. 세 번째, 김은지 기자가 나오는 모든 그 옷 색상을 봤어요. 화이트로 기본 전제로 하고 화이트 수트라든지 자켓이나 셔츠, 조끼 뭐 이렇게 화이트를 입고 있는데 가끔 이제 속에 아니면 그냥 그 남방만 입고 나올 때가 있어요. 셔츠만 입고 나올 때가 있어요. 화이트 계열의 블루, 화이트 계열의 핑크색, 화이트 계열의 노란색, 아이보리 계열을 많이 입어요. 그냥 눈에 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무난하게. 한마디로 말해서 김은지 기자가 밝은 색을 입는 것 같아요. 김어준 공장장이 워낙 헤어스타일이나 수염 이렇게 기르고 옷도 막 어두운 색 쪽으로 많이 입다 보니까 오히려 김은지 기자는 그냥 밝고 무난한 색으로 어떤 원색이나 그런 절대 입지 않고 밝은 흰색 계통, 그레이 계통, 블루, 핑크색 그렇게 다 옅은 걸로 입는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이런 부분까지 이게 며칠 그랬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처음 졸려도 트는 게 뉴스 공장이거든요. 그러다가 듣다가 졸기도 해요. 그러면 12시 넘어서 편집된 유튜브를 통해서 전체를 다 다시 보거든요. 항상 보는데 김은지 기자는 항상 그렇게 밝은 톤으로 튀지 않는 옷을 입고 있어요. 화장도 한 번도 화장을 안 한 적이 없는데 여튼 그런 화장을 한마디로 말해서 김어준 공장장의 서포트로 완벽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 공장이 김어준의 캐릭터로 쭉쭉쭉쭉 나가는 거죠. 선장은 한 명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 한 명에 많은 역할들을 하는 PD, 작가, 이런 김은지 기자, 또 주진우, 그 다음에 많은 고정 패널들 있잖아요. 뭐 박지원 의원부터 해서 정세현 전 장관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이 톱니바퀴처럼 김어준 공장장의 전두지휘에 잘 나가고 있는,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첫 번째 대면을 뉴스 공장에서 첫 번째 대면을 하고 있는 김은지 기자, 첫 단추를 깨주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김어준 공장장이 이제 워밍업하는 느낌이잖아요. 김어준 생각을 통해서 김은지 기자와 꼭 알아야 될 아침 뉴스에 대한 이 부분을 어찌 보면 이게 여기서 뭔가 꼬이거나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또 뭔가 꼬일 텐데, 그렇지 않고 김은지 기자가 정말 워밍업을 편안하게 뛰어갈 수 있게 공장장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해준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정말 엄청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김은지 기자가 어떤 데이터가 없어요. 어떤 데이터가 없어서 김은지 기자의 그 자체만으로 제가 한번 그 데이터가 없는 김은지 기자를 연상하면서 칵테일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로 김은지 기자한테 어울리는 기준이 되는 술이죠. 기준은 보드카입니다. 무색, 무미, 무취의 특성을 갖고 있는 보드카. 딱 김은지 기자에 맞는 기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은지 기자 자체가 무색, 무미, 무취, 말 그대로 김어준 공장장의 행로에 어떤 자기의 색깔이 묻지 않도록 있는 듯 없는 듯 같이 오른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김은지 기자. 보드카가 기주로서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보드카를 기준 잡았고요. 그 다음에 김은지 기자가 이제 핑크색 계열과 블루 계열 아니면 옐로우 계열의 아이보리 컬러, 코발트빛 아니면 여하튼 핑크색빛 이런 부분을 이제 가끔 이제 입고 나오는데요. 근데 보통은 흰색을 입고 나와요. 그런데 핑크색 계열로 하려 했더니 너무 여자스럽잖아요. 그래서 블루 계열로 해서 블루 큐라소 가지고 써봤고요. 근데 블루 큐라소를 많이 안 넣어요. 살짝만 넣어서 정말 김은지 기자가 주로 입는 그 색깔 있잖아요. 코발트빛 여하튼 하늘색의 그 컬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이제 부재료를 보면은 주스류와 크림류가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아미 칵테일 만들었을 때 스윗 앤 사워 믹스 있죠. 레몬, 라임, 오렌지를 청을 만들어서 그걸 갈아가지고 즙으로 해서 만든 스윗 앤 사워 믹서 그거를 넣습니다. 그리고 파인애플 주스를 넣어요. 소량입니다. 소량. 그리고 거기에 우유가 들어가고 생크림이 소량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드카, 블루 큐라소, 스윗 앤 사워 믹서, 파인애플 주스, 그리고
우유, 그다음에 생크림 이렇게 해서 쉐이킹으로 글라스는 칵테일 글라스 하면은 칵테일 글라스의 총량을 보면 이렇게 뻥긋이 약간 올라올 겁니다. 그 모습이 되게 예쁘고요. 마지막에 그 넛맥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한자로 말하면 육두구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향신료 중에 하나인데 조리할 때 가끔 쓰는데 그 육두구, 그 넛맥을 뿌립니다. 그냥 크림류에 들어가는 칵테일에는 그 육두구를 많이 써서 센터에 육두구를 톡톡 뿌리는데 그 글라스 입에 딱 댈 때 포로 그 육두구의 향기가 싹 들어옵니다. 근데 육두구의 향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육두구의 향기가 크림과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주스 믹서들을 같이 끌고 올라와요. 그래서 향긋한 오묘한 향기를 가지고 옵니다. 되게 맛있습니다. 되게 맛있고 되게 고급스러운 고급진 향이 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일단 보드카 1온스가 들어가고요. 블루큐라스를 보통 2분의 1을 넣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3분의 1온스를 넣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사워 믹서 그거를 그 2분의 1온스, 파인애플 주스를 2분의 1온스, 그리고 생크림을 2분의 1온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밀크, 우유를 1과 2분의 1온스. 이렇게 해서 쉐이킹을 통해 가지고 만들 텐데요. 되게 크림이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럴 거예요. 생각하기에는 레몬, 라임, 오렌지, 청을 만들어서 만든 거 파인애플 주스에 우유, 생크림을 넣으면 엉킬 거 같죠? 그죠? 엉킨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냥 과일과 크림이 섞여 놓으면 엉키거든요. 근데 쉐이킹을 하면 달라집니다. 쉐이킹을 하면 이 부분이 섞여버립니다. 섞여서 오히려 파인애플 주스 같은 경우가 쉐이킹을 하면 거품을 좀 많이 일으키는 주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스웨덴 샤워 믹서 같은 경우도 거품이 일어나는 그러한 믹서 중에 하나고, 그리고 우유, 생크림도 거품을 좀 잘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얘네들이 또 절묘하게 맞아서 크리미한 상큼함. 저는 김은지 기자가 아침에 나와서 전국 해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김호중 공장장 옆에 앉아서 뉴스를 얘기해주는, 그리고 김호중 공장장의 말에 추임새를 놔주는, 그리고 그 살짝 미소를 짓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어떤 상큼한, 아침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굿모닝 미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상큼하고 부드러운 맛을 칵테일에 한번 담아본 거죠. 그래서 김은지 기자의 주로 입는 옷의 컬러와 그다음에 그 김은지 기자가 옆에 김호중 공장장을 서포팅하고 이 뉴스 공장의 스타트를 끊는 어떤 상큼하고 굿모닝 같은 부드러움, 이 맛을 그렇게 한번 연출해봤어요. 알코올 도수 높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드럽게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칵테일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근데 이미 좀 만들어봤죠. 만들어봐서 시험 다 해봤죠. 해봤더니 너무 예쁘고 그리고 맛있고 그렇더라고요.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지 기자 칵테일 이름은 은지라고 하겠습니다. 은지, 칵테일 은지 좋잖아요. 은지. 자, 은지 칵테일 글라스를 쓸 건데요. 칵테일 글라스는 글라스 용량이 다 상당히 다양합니다. 3온스, 3.5온스, 4온스, 4.5온스, 5온스, 5.5온스, 6온스, 6.5온스, 7온스, 8온스, 10온스, 10온스, 그 다음에 12온스.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쓰는 글라스는 5온스짜리입니다. 5온스짜리. 자, 글라스를 칠링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핀. 와우. 이 정도는 뭐 대부분 다 해요. 자, 틴에다가 얼음을 잠깐 넣겠습니다. 자, 얼음을 충분히 넣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술을 넣어보죠. 자, 보드카 1온스, 블루큐라스 3분의 1온스, 3분의 1온스, 이런 지거로 3분의 1온스를 따를 때는 절반쯤 왔다. 그게 3분의 1온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3분의 2온스, 3분의 2쯤 왔다. 그러면 그게 2분의 1온스라고 보면 돼요. 이게 작고 위가 넓으니까. 그래서 3분의 1온스. 그 다음에 자, 스웨덴 사워 믹서, 레몬, 라임, 오렌지로 청을 만들어서 그걸 2분의 1온스. 그리고 파인애플 주스 똑같이 2분의 1온스. 그 다음에 생크림 2분의 1온스. 그 다음에 밀크 1과 2분의 1온스. 자, 쉐이킹 들어갑니다. 쉐이킹은 크림을 내기 때문에 몇 번을 하냐면요, 넉넉 잡고 100번 아닌 것 같죠? 넉넉 잡고 100번. 자, 갑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자, 최 봅시다. 아이고, 이게 100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옆으로 보면 내용물이 여기 정도 있어요. 여기 정도, 요 정도 있고, 여기서부터 이 정도는 다 거품이라고, 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품이라고. 자, 이 상태에서 이게 넘맥이에요. 넘맥 가루. 요거를 뿌리겠습니다. 가운데 센터에. 넘맥이 어떤 맛이냐면, 맛은 계피 같은 느낌도 약간 들고요. 약간 그냥 계피, 절대 시나몬하고는 절대 틀리고요. 고급스러운, 어쨌거나 중동에서 아랍, 이슬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가면, 태국 같은 데 가면 좀 넘맥 향을 좀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쨌거나 자, 완성했습니다. 예쁘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딱 보시면 이제 카메라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약간 지나면 액체, 술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밑으로 선명하게 내려오고요. 폼은 이 중간쯤에서 이만큼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실제 먹어보면 다 폼은 아닙니다. 근데 육안으로 보면 거품이 이만큼처럼 보여요, 사실은. 근데 아까 뭐 만드는 거 보셨다시피 는 액체가 있는데 이게 다 폼일 수는 없죠. 어쨌거나 이게 폼처럼 예쁘게 뭐 거품하고 액체가 섞여 있는 층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펀지처럼 아니면 구름처럼 위에 살짝 떠 있으면서 이렇게 절반의 느낌이죠. 이게 이제 넘맥 좀 뿌릴 때쯤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손님 테이블 앞에, 아니 김은지 기자 앞에 테이블에 서브가 된다 하면 이런 느낌으로 딱 서브가 되고, 근데 김은지 기자가 딱 왔을 때 사진 한번 막 찍고 그렇게 해서 사진 한번 막 찍고 드시면 되겠죠. 자, 이제 또 시음을 해봐야겠죠. 일단 이것도 처음에 이제 조금 한 모금 두 모금 마시면서 결국은 뭐 남기면 뭐합니까, 원샷 갈 건데요. 일단 그 첫 모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 첫 모금의 느낌 때문에 칵테일을 마시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 밑으로 갈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알코올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오히려 이 윗부분에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레이어, 방탄소년단 BTS 칵테일 만들 때 레이어 기본 술이 뜨는 원리를 알려줬죠. 당분이 많을수록 가라앉고 알코올이 높을수록 위로 뜬다. 그냥 당분이 스리앤샤워 믹스라든지 파인애플 주스라든지 블루큐라스에 있는 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고 보드카에 있는 알코올, 이런 부분들은 이 폼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절반을 놓고 봤을 때 요 부분보다 요 부분의 알코올이 더 높다. 맛을 보면 알아요. 그냥 이게 알코올 같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죠. 파인애플 주스에 있는 주스가 다 뭡니까?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물 아닙니까? 스테인샤워 믹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위쪽으로에서는 수분과 알코올을 위에서 잡아주고 있고요. 밑에는 정말 수분이 보통 당분하고 같이 내려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왔을 때 위에 부분에서 오히려 알코올과 그 향에 더 많이 느껴지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오히려 단맛, 달콤한 맛, 상큼한 맛을 더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유랑 생크림이랑 파인애플 주스, 뭐 레몬, 라임, 오렌지가 섞이면 엉키는 거 아니냐, 맛이 그렇게 무슨 맛이 날 것 같으냐 걱정을 하실 수 있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정말 의심이 아니라 정말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상큼한 부드러운 맛이기 때문에.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 넘맥의 향이 크림과 블루큐라스의 향, 그다음에 파인애플, 그다음에 레몬, 라임, 오렌지,
그 향을 싹 안고 넘맥의 향이 되게 고급스러운 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넘맥 향은 되게 고급스럽더라고요. 이 같이 들어오면서 되게 향긋하고 좋습니다. 편안해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알코올 맛이 올라옵니다. 쫙 들어오면서 상큼하고 부드러운 크리미한 느낌이 쫙 오면서 독한 맛은 없습니다. 독한 느낌이 전혀 없고요. 그냥 입술에 닿는 느낌은 우리가 시폰 케이크나 티라미수 케이크 먹을 때 되게 부드럽잖아요. 그 느낌이 입술에 닿습니다. 입술에 닿고 일단 뭐 되게 술을 마신다는 느낌보다는 부드러운 어떤 케이크를 입으로 쭉 빨아드는 느낌? 자, 지금부터 당분 이제 달콤한 맛이 지금부터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위에서 맛봤을 때는 달콤함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냥 향으로 먹는다고 봐야 돼요. 향으로 먹고 부드러운 맛으로 먹는다. 크리미한 맛으로. 근데 지금부터는 달콤한 맛, 상큼한 맛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넘맥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마실 때마다 그 향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런 칵테일을 정말 맛있지 않습니까?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누가 만들어 줄란가요? 좋아. 이만큼 나왔죠? 한 번에 쏙쏙 줘서 수저로 이렇게 먹으면 좀 그렇죠? 수저로 먹으면 안 되죠. 칵테일은 마지막까지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먹는 거지. 저처럼 계속 이걸 먹기 위해서 얘기하면서 이걸 칵테일을 마시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니까 김은지 기자가 이 은지라는 칵테일을 앞에 놓고 앞에 뭐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를 둘 수도 있고 같이 얘기하면서 제잘 얘기하면서 조금씩 먹는 거죠. 조금씩 마시면서 대화하기 너무 좋은 칵테일입니다. 은지씨. 은지입니다. 이 칵테일 이름은. 자, 마지막. 와우. 다 먹었죠? 쏙 들어왔. 봤어요? 쏙 들어오는 거? 와우. 이번 칵테일 은지 미션 컴플릿. 이제 뭐 잡혀가는 게 완전히 뭐 수준급이 됐습니다. 정말 괜찮은 칵테일입니다. 자, 이 레시피대로 꼭 만들어 보시고요. 다시 한번 레시피 띄워드릴게요. 자, 이 레시피대로 쉐이킹 100번 100번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100번. 그것도 강렬하게 슬렁슬렁 100번 하면 안 되고요. 강렬하게. 자, 그리고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보통 우리가 바리스타들이 스팀으로 폼을 내잖아요. 그냥 핫폼하고 이런 게 콜드폼하고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핫폼은 잘 안 뭉개져요. 근데 콜드폼도 잘 안 뭉개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콜드폼은 쉐이킹을 잘못하면 금방 무너지고 아니면 폼이 아예 안 생깁니다. 그래서 초기에 강렬하게 안 섞으면 콜드폼은 거품이 아예 안 생겨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강렬하게 생겨야 돼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바텐더들이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알아야 돼요. 그냥 얼음을 넣고 콜드폼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얼음을 넣은 상태에서 곧바로 내용물을 넣어야 돼요. 쉐이킹에 이랬을 때 콜드폼이 제대로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100번, 강렬하게 100번 이상 해주면. 그런데 얼음은 녹잖아요. 녹으면 물이 되잖아요. 자, 물은 거품을 내는데 가장 큰 적입니다. 얼음을 넣은 상태에서 내용물을 포화하는데 이제 숙달이 덜 돼서 천천히 느릿느릿 뭐 재료물 찾고 뭐 하다가 하면서 얼음은 계속 녹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 쉐이킹을 하는데 쉐이킹을 처음에 강렬하게 하는 거를 놓쳤다. 그러면 이 칵테일은 폼을 만드는데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이렇게 거품을 만드는 칵테일은 신속해야 돼요. 요란스럽게 호들갑 떨 필요는 없지만 군더더기 없이 동작을 해주면 빨라집니다. 보통 고수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 영화 혹시 아나요? 옛날 영화긴 한데 성룡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지금은 이제 거의 뭐 할아버지 뻘이 됐지만은 젊었을 때 치권이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그 치권이라는 영화에서 그 사부가 나오거든요. 사부가 이제 치권을 가르쳐주는 사부는 얼마나 고주망태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부가 싸울 때 되게 몸이 빠르지 않아요. 근데 군더더기가 없으니까 상대방이 함부로 제압을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고수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고수의 참모습은 그거다. 이게 칵테일뿐만이 아니라
아니라 그런 그 무림의 세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격투기 이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직장 생활에서도 보면 고수들은 행동이 요란스럽지 않습니다. 여유로워요. 여유로운데 그 안에서 머릿속에서는 어마무시하게 복잡하죠. 다양한 생각을 하고 정말 차별화된 생각을 하고 자기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직과 구성원들의 모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고수들의 머릿속에서의 움직임이죠. 근데 행동은 요란스럽지 않아. 아니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아니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고수들 아닙니까? 바텐더도 마찬가지죠. 고수들은 그렇게 요란스럽게 행동을 하지 않아도 군더더기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결코 느린 주조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보통 초년생 바텐더들이 뭔가 막 의욕이 차가지고 막 뭔가를 하고 있는데 요란스럽게 막 하고 있는데 여기서 빠뜨리고 여기서 하나씩 빠뜨리니까는 결국 다시 가서 가져오고 가져가서 챙기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간이 2배 이상 3배 이상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또 한두 씩도 빠뜨리고 이게 이제 처음에 겪는 과정이죠. 그러다 보면 10년 20년 하게 되면 고수가 되겠죠. 자, 은지 칵테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과연 은지씨, 김은지 기자님께서 좋아하실런지 모르겠네요. 이 칵테일은요 정말로 저한테 오지 않으셔도 이 레시피 다시 한번 띄워봐. 이 레시피 가지고 가까운 자주 다니시던 바에 가셔가지고 바텐더한테 주시면 바텐더가 팍 저어가지고 정성껏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한번 꼭 은지 칵테일 드셔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맛있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은지씨, 김은지 기자님께서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칵테일 완성해봤고, 자 지금은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하는 상황에서 김은지 기자의 미래적 행보에 대해서 이 칵테일을 만드는 바텐더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지 기자님께서 어떤 서치를 해도 나오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김은지 기자님의 성격이 다 보이더라고요. 김은지 기자님보다도 덜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와요. 노출합니다. 그런 사람들 대충 해도 블로그가 있거나 인스타가 있거나 페이스북이 있거나 뭐 카카오 스토리 어떻게든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막아놓고 계신 거는 또 거기에는 김은지 기자만의 철학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을 전 종합을 해서 그리고 김은지 기자님께서 전공했던 것, 또 지금 김은지 기자님께서 시사인에 있으면서 지금 또 취재를 했던 것, 또 한 2년 전에 최순실 그 게이트 그 TF팀에 또 합류했었던 그런 부분들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 시사인 처음에 인턴으로 들어가셨을 때 용산 참사가 막 벌어졌을 때 그 당시였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유심히 보면서 그런 인턴 과정이 김은지 기자님께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됐고, 그럴 때 어떤 생각으로 기자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기자로서의 어떤 보람, 명예, 그리고 앞으로의 각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오면서 주진우 기자라는 스승을 만나고, 그리고 김어준 공장장이라는 또 사람을 대선배를 만나고, 그러면서 차곡차곡 김은지 기자님께서 어떻게 행보를 해야 될지 점점 정치적인 인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사인에서 정당 쪽을 맡아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봤을 때 김은지 기자님이 미래적으로 한 20년 정도 후회를 본다면 장관님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장관 있잖아요. 장관이 한두 개, 통일부 장관이 우리나라만 있지,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있는 여성부 장관. 그 여성부 장관에 대해서 20년 후에 대통령께서 김은지 기자님께서 그동안 뭐 많은 역할을 하실 거지만 지금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않으시고 본인이 배우고 본인이 업으로 삼고 있는 이 일을 꾸준히 하시면서 여성의 권익 신장과 남녀 평등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고 다양하게 경험을 쌓으시면서 우리나라 역대 여성부 장관 중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장관님이 되자고 저는 예측해봅니다. 지금처럼 멋있는 베일이 가려져 있어도 멋있습니다. 그럼 드러내서 뭐합니까? 자기는 자기만 하면 되지. 그러면서 할 말하고 2인자로서 역할을 할 땐 2인자로서 철저하게, 또 어느 순간에는 시사인에서 지회장이 뭔지 모르겠는데 지회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리더 역할을 할 땐 또 확실하게 리더 역할을 해요. 이런 부분들을 김은지 기자님께서 너무나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김은지 기자님에 대해서 신뢰를 보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칵테일을 김은지 기자님을 제가 일방적으로 선정해서 일방적으로 만들었지만,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 상의 룰에 있어서 김은지 기자님을 좀 더 알아가고 깊숙이 접근하면서 더 많은 게, 깊숙이 접근했다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더 많은 영상을 제가 한 번 더 봤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표정을 보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할 때
이런 표정을 짓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다. 뭐 이런 감동도 좀 받았어요. 그렇게 지금처럼 신뢰받는 행보를 꾸준하게 해주시기를 이미 팬이 되어버린 제가 김은지 기자님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지 칵테일, 어이구 없다. 은지 칵테일 미션 성공한 걸로 보고요. 즐거우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아서 하시고요. 자, 아직도 니 칵테일 없니? 니 칵테일을 만드는 사람들 네 번째 칵테일 잘 만들어 봤고 다음 시간에 5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시사인의 예, 김은지입니다. 예, 갑자기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가 잘 모르셨겠지만 실무에 굉장히 출중합니다.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감사합니다.